안녕하세요. 아내의 림프암을 항암 치료 없이 완전 관리시킨 면역 닥터 서정원 원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항암 치료 내성에도 진짜 내성과 가짜 내성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짜 내성이라는 용어는 암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생경할 정도로 흔하지 않은 단어인데요. 앞으로는 핫해질 테니 정확히 배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암제 내성에 대해서 알아야 할 만큼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우리 모두 암 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기대 수명이 남자는 80세, 여자는 85.6세인 것 아시죠? 우리 대부분은 기대 수명보다 더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기대 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도 더 높아지는 것도 아시나요? 기대 수명까지 살 때 한국 남자는 5명 중 2명이 암에 걸리고 여자는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립니다. 남성의 40%가 암에 걸리고 여성도 35% 정도 걸릴 만큼 암은 한국에서 흔한 질병이면서 사망 원인 1위 타이틀을 수십 년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 2위, 3위, 4위인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그리고 폐렴 이 세 가지를 합친 것보다 암 사망자가 더 많습니다. 한마디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러니 평균 기대 수명까지 살려면 사망 원인 1위인 암에 안 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암에 걸린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뭘까요? 대부분의 암 환자가 암센터에서 치료를 받을 테니 자신의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 좋은 항암제가 있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왜 항암제가 중요한 걸까요? 대부분의 암 환자가 마지막까지 항암 치료를 받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 중 수술만으로 완전 관해 가능한 경우는 0기, 1기암 정도인데 이때 조기 발견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습니다. 1기암을 수술로 완전 관해시킨 경우라도 암센터에선 재발 예방 목적으로 항암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만큼 흔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한 번 생긴 암 유전자를 없앨 방법이 없으니 한 번 암 환자는 영원히 암 환자입니다. 그러니 2기 이상 암 환자라면 항암 치료 없이 남은 삶을 영위한다는 건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 과정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직면하는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내성입니다. 항암제에 잘 반응하던 암세포가 항암제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현상을 내성이라고 합니다. 이 내성이 한 번이라도 생기면 의사는 환자의 죽음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사용할 다른 항암제마저 사용하지 못할 때가 머지않아 올 거란 걸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약물에 내성이 생기면 다른 약물에 대한 효과도 함께 줄어들고 내성은 더 빨리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다음 항암제 선택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 암을 연구하는 의사와 의학자들은 항암제 내성엔 진짜 내성과 가짜 내성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내성은 암세포 자체의 유전자 변화로 인해서 약물이 듣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진정한 의미의 내성입니다. 반면 가짜 내성은 암세포가 항암제에 여전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도 암세포가 죽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이유가 최근에 밝혀졌는데 항암 약물이 암세포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가짜 내성입니다. 내가 가진 암에 효과적인 항암제라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나에겐 소용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전엔 그저 같은 내성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가짜 내성이란 개념이 세계 과학계의 주목을 끌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2020년 국제학술지에 암 치료 시 나타나는 가짜 내성이란 제목으로 한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암 조직 내부로 항암제가 잘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암세포의 유전자 변이에 의한 내성이 아니고 암세포 밖에 있는 조직들이 딱딱해졌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24년 8월 세계적 권위의 논문인 캔서 디스커버리에는 항암제를 반복 투여하면 약효가 감소하는 현상이 빈번한데 그 원인을 연구한 것이었습니다. 항암제의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암세포의 바깥에 있는 기질들이 딱딱하게 재구성되는 것이 핵심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가짜 내성은 암세포를 둘러싼 세포의 기질이 견고한 방어막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그 핵심 원인이 반복적인 항암 치료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포의 기질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해지시죠?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세포의 기질이란 세포들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지지해주는 구조물들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피부에도 세포의 기질이 있습니다.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등이 피부에 있는 세포의 기질입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과 강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엘라스틴은 피부가 늘어났다 다시 돌아오는 탄성을 제공합니다.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저장하여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세포의 기질들이 조화롭게 작동하면 건강한 피부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반복적인 유해 자극을 받으면 구성 성분이 감소하거나 질적으로 변화됩니다. 피부에선 콜라겐과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양이 점점 줄어들면서 피부 탄력이 처지고 주름은 늘고 건조해지는 징후가 나타납니다. 자외선과 환경 오염에 노출될수록 피부의 기질의 손상이 늘기 때문에 피부 노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건 잘 아시죠? 마찬가지로 암세포의 세포의 기질도 콜라겐, 엘라스틴, 그리고 다양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조건에서 세포의 기질은 세포의 부착과 이동, 증식과 분화, 그리고 생존에 필수적인 물리적 틀을 제공하고 세포 간 신호 전달도 조절해 줍니다. 하지만 암이 발생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포의 기질이 크게 변하면서 암세포의 성장, 침륜, 전이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섬유아세포가 과도한 양의 콜라겐을 생성해서 기질을 딱딱하고 치밀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진짜 문제는 항암 치료를 반복할수록 이 섬유아세포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다는 점입니다. 활성화된 섬유아세포는 미친 듯이 콜라겐을 더 많이 생산하고 세포의 기질을 더 단단하게 두텁게 만들기 때문에 항암제를 막을 방어막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항암 치료를 받을수록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를 아시겠죠? 단단하고 치밀해진 세포의 기질은 항암제가 종양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버립니다. 치밀해진 조직 때문에 종양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약물이 종양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면역세포인 T세포도 이 장벽에 막혀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세포를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짜 내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의학계는 암세포 자체의 저항성, 즉 진짜 내성을 이겨내기 위해 새로운 기전의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천문학적인 비용과 10여 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소요될 만큼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짜 내성이라면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암세포 주변의 방어막인 세포의 기질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해서 기존 항암제가 암세포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됩니다. 이처럼 진짜 내성과 가짜 내성은 항암 치료 효과를 저해하는 서로 다른 원인이고 예방 전략과 치료 전략도 달라야 합니다. 진짜 내성은 암세포 자체의 유전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반면에 가짜 내성은 암세포 주변의 물리적 장벽을 극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료계와 제약계는 가짜 내성을 진짜 내성으로 오인하는 바람에 의료 현장에서 숱한 오류와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가짜 내성으로 항암제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도 의사들은 진짜 내성으로 생각하고 더욱 강하고 독한 항암제로 교체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암세포의 방어막을 더 강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저는 아직도 모르는 의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4기 암 환자에게 약이 더 이상 듣지 않는다며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을 일찍 꺼내기도 했습니다. 가짜 내성은 임상시험 약물에 의해서도 촉발되거나 약화됩니다. 반복 투여 시 가짜 내성을 초래하지 않을 약물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전에 사용한 항암제로 인해 이미 가짜 내성이 생긴 경우라면 임상약물 사용이 가짜 내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짜 내성이 심화된 것인데 약물의 효과가 없다며 임상 실패 판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짜 내성이라는 개념의 등장은 의학계 내에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가짜 내성의 해결 방법이 나온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새로운 항암제 개발에 집중하던 의학계에선 기존 항암제의 활용 방법을 찾는 방식으로 전략이 바뀔 것 같습니다. 가짜 내성 때문에 교체해야만 했던 항암제를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해서 완전 관해에 도달할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임상에서 실패 판정을 받았던 상당수 항암 신약 물질들이 재임상을 통해서 되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가짜 내성을 제거한 후 임상시험을 하면 좋은 효과를 보이는 약들이 있을 테니까요. 당뇨 고혈압 약처럼
암을 가지고도 오랫동안 관리하며 살 수 있는 병으로 바뀌길 기도해 봅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오랜 시간을 더 살아야 하는 인류에게 암이란 반갑지 않은 친구입니다. 지금껏 우리는 의학의 발전을 믿었고 항암 치료를 신뢰했지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을 해석하는데 수많은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환자들은 가짜 내성의 원인인 항암 치료를 너무 쉽게 받아들인 건 아닌지, 더 나아가 지나치게 의존한 건 아닌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의사들은 가짜 내성인데 진짜 내성으로 판단해 잘못된 결정을 해온 건 아닌지 면밀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기준 정립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가짜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저는 항암 치료를 한 경우 48시간 내에 진료치료로 내원해서 별도의 치료를 받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항암 치료 후유증도 줄이지만 가짜 내성을 예방하는 데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